자, 신통할 탄핵열차 2025년 2월 넷째 주 시간 돌아왔습니다. 김남기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한 우리 탄핵열차, 이 대선열차로 환승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선 선거일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헌재 선고를 3월 초중순으로 예상하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저는 4월 30일을 대선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날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달력입니다. 네. 4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나온 달력을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3월 7일까지 헌재에서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오른쪽에서 보는 달력 기준으로는 4월 30일. 3월 7일까지 하면.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이 되고요. 왜냐하면 대선은 수요일 날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준으로 보면 이제 25일, 26일이 사전투표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3월 14일까지 선고가 내려지면 한 주 뒤인 5월 7일이 선거일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날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5월 4일, 5일, 6일이 지금 연휴이죠. 그런데 투표일이 7일로 된다면 7일까지 연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8일 또 어버이날이니까 쭉 쉬려고 하는 사람도 계실 테고. 게다가 지금 사전투표일이 2일, 3일이 되는데 이 사전투표일도 연휴하고 쭉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5월 1일이 또 노동절이니까.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거일은 공휴일이나 휴일과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5월 7일은 사실상 선거일로는 부적합한 날짜입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3월 21일까지 선고가 된다면 5월 14일이 본투표일이 되고 9일 10일. 또는 9일과 10일이 이제 사전투표일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3월 21일까지는 아직 한 달이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재판을 지금 한 달 이상 끌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 4일 또는 6일,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목요일 또는 지난 대선은 금요일 날 선고를 했기 때문에 3월 7일 중 하루가 최종 선고일이 돼서 대선은 4월 30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믿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4월 30일이 투표일이 되면 5월 1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일 바로 다음 날이 취임식이 되는데요. 임기가 5월 1일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1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5월 1일이 무슨 날입니까? 노동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이데이.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 노동절에 대통령에 취임한다. 한마디로 감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 멀고 언제나 그랬듯이 쉬운 선거 없습니다. 자, 저들의 발악이 날로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사님,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탄핵이 선고되면 일부 폭력 사태 등 그렇죠.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이러다가 그 선거 연기되는 수도 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나 보수 진영에서도 선거 자체를 좀 보이콧하자 이런 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차분히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두 파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이 접어들게 되면 이게 대선 모드가 되면서 그때가 되면 좀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친윤파와 반윤 또는 비윤파의 한판 승부가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 여권 후보는
김문수와 오세훈의 양강 구도로 저는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자, 이 최근 아무튼 발표된 그 MBS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오차 범위로 이기고는 있지만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는 1% 정도 뒤지는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전국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지역별 판세 궁금한데 이것도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세 가지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하나씩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빚 조사 결과와 지난 20대 대선에서의 권역별 득표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 표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자, 좌측의 표는 서울의 소리가 의뢰한 윈지코리아 네네. 여론조사를 최근 4주치를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 총 샘플 수가 4,000개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권역별로도 비교적 수치가 오차 범위가 적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ARS RDD 그렇죠. 조사이기 때문에요. 보수 화표집이 좀 심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 점들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에는 이게 정당 지지율이 아니고요. 만일 내일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냐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우선 이제 전국은요 민주당을 찍겠다가 45.9, 국민의힘이 44.9, 제3지대는 3.3%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 앞섰네요. 우측의 표는 지난 대선 득표율을 권역별로 이제 세분화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득표율은 47.8대 48.6으로 0.73 차로 졌지요. 네. 심상정이 2.4%를 얻어서 좌측과 마찬가지로 3자 구도였습니다. 네. 자, 이제 권역별로 자세히 좀 보면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5%포인트 정도 뒤졌거든요.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양당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이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인천, 경기는 지난 대선과 비슷하게 민주당이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자, 충청권도 민주당이 4% 이상 뒤졌습니다만 현재 조사는 거의 박빙 상태입니다. 보수 과표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도권과 충청은 지난 대선보다는 많이 상황이 지금 나아진 거죠. 자, 호남은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27.2나 나왔는데요. 지난 대선은 12.9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뭐 국민의힘은 10%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요. 예, 지금 뭐 서울의 소리에서도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만 ARS RDD 조사는 호남 지역이 지금 대개 한 15에서 20% 정도 국민의힘이 좀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TK, PK 지역은요 여론조사 결과는 20대 대선보다 지금 민주당이 좀 높게 나옵니다만 이거는 이제 조사 특성상 고관여층의 응답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지난 부산 보궐선거 봤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이 크게 개선됐다 이런 징후는 아직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자, 강원, 제주는 이게 전체가 4,000 샘플이나 됩니다만 여전히 데이터 수가 적어서 좀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대선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다음 주에 강원, 제주 이 두 지역을 안심번호로 특집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표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표, 네네. 이 표는요, 이 여론조사 꽃과 한국 갤럽을 비교한 건데요. 이 역시 4주치를 다 합쳐서 권역별로 비교한 겁니다. 먼저 서울은 여론조사 꽃은요, 지금 민주당이 10% 이상 앞서는 반면에 한국갤럽은 오히려 국민의힘이 1.5%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와 충청권은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이 10% 이상 크게 앞서고 있지만 한국갤럽은 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소폭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은 두 조사 모두 민주당은 지금 60%를 훨씬 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10% 정도에 지금 그쳤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요, ARS와 달리 국민의힘이 10%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론조사 꽃은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를, 그리고 한국갤럽은 양당이 박빙인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자, 이 권역별로까지 살펴봤는데 박사님
좀 간단하게 이 판세를 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예, 한번 펴보시죠. 네, 머니투데이가 최근 이제 조기 대선이 됐을 경우 정권 교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모아본 겁니다. 네. 예, 5개 여론조사 모두 전화 면접조사만 모았는데요.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즉 여권의 승리로 정권 연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은 39.2, 그리고 야권 승리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의견이 53.3입니다. 이 중에 이제 여론조사 꽃은 32대 65로 정권 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높은데요. 여론조사 꽃을 제외해도 40대 50 정도로 정권 교체 의견이 10% 이상 지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ARS RDD 방식으로 하고 있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요, 이번 주 결과가 나왔는데, 정권 연장이 44.5, 정권 교체는 51.5로 7%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거든요. 따라서 지금 당장 선거를 하면 민주당의 우세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최근 조사가 보수 화표집이 지금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샤이 보수의 총출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고요.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투표장에 직접 나가서 투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일 오전 10시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 여론조사 빛 이번 주 특집편 준비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남희 박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울의 서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한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